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에 좀 편집을 했고 어, 여러 세계적인 뉴스 생존에 관련됐다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편집해 봅니다. 미국 투자 딜레마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 2025년 7월 25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이 관세 인하 방안으로 미국 중심의 투자 펀드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여한국 무역부 장관을 만나 4천억 달러를 요청했다는 게 관점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를 중심으로 1천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미국 투자 계획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 금액이 루트닉이 요구하는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 펀드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생산성이 낮은 미국 조선소에 대한 추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부닥쳤다는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라는 요청을 받으면 정말 딜레마입니다. 미국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국내 투자 여력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뭐 재벌 총수들을 수시로 부르는 게 이재명이죠. 이렇게 많이 부른 적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대 적용,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청구서, 어, 독자 뉴스라고, 그러니까 단독 뉴스라는 뜻이겠죠.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노석조 기자. 이달 개최된 한미 협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체결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8월 1일 시한인 그 관세 25% 유예 시한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 협의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청구서가 밀려난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미국 나토식 집단방위 요구, 한국에도 GDP의 5%까지 증액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공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 전략 NSS 잠정판에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명기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어저께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을 뭐 뉴스들을 보면은 예견이 되는 거죠. 나토 대 러시아의 대립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동아시아의 그 나토 대 차이나, 여기에는 이제 그 북러 동맹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그 아시아 태평양 쪽을 그 동맹화하는 그런 게 이제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제 한국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전윤한 시절에는 거의 뭐 확실시 얘기가 이미 됐던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 한미 관세 협상 전제 조건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음 달 발표될 새 국가 안보 전략 및 미군 배치 재검토를 검토하는 글로벌 포처 리뷰 GPL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등에도 이에 대응한 미국 재편에 대한 기대에 대해 기재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돼서 어,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에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역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 두 번째로 미중 대립 시 미국 측에 공헌할 것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런 형식의 한국 정부는 지금 회의적이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또 발언했었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를 원시어터로 부르는 전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이들 4개국의 안전보장협의체 스코드가 집단 안전보장조약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빠진다면은 전쟁이 일어날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그러나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서로 위기를 일으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통합전구를 지향하는 것은 미국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한반도도 이제 불안한 지역이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미국 한미동맹 현대화 협의 공식화 동일한 주제로 다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방위 부담 확대 필요.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과 노석조 조선일보 기자의 두 내용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본지 보도에 테미블루스 국무부 대변인 성명,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반드시 적응해야 한반도에서 한미 군대 역할 책임 재조정 목표, 양안 갈등, 미중 충돌 등 유사시 동참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뭐 앞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한다. 이게 전시 작전권을 넘기겠다는 뜻이면은 한국을 전쟁 발발 지역으로 전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못 넘기겠다고 한다면은 한반도를 거꾸로 그 전쟁 억제를 하겠다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상호 방위조약 전문을 보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도 돼 있긴 하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 때도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빈 김 동아대 동아태 부차관보도 10월에서 10일에서 11일 서울에서 가진 외교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 때 동맹현대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미중 패권 속 트럼프 정부가 대중 견제를 제1의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에도 분명한 동참을 요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동맹 현대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자꾸 그 친중으로 기우는 이런 쪽에서 미국이 확실히 줄을 서 내 편에 설 거야, 시진핑 앞에 설 거야. 니들 그 확실히 좀 해라고 하면서 원래 돼 있던 거니까 이거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딴 마음을 못 먹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도 좀 애를 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동일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제조건으로 한국 방위에 대한 게 먼저 선결이 됐어야 됩니다. 합의가 그래야 관세 협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뭐 패키지 타결이라고 해서 저기 뒷꼬리로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아니다. 이게 미국은 그런 뜻으로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버센트 24일 싱가포르 부총리와 회담, 25일 한국 회담은 긴급 일정 연기 이렇게 됐었죠. 그 지난 일을 가지고 그 24일에 싱가포르 총리 만난 얘기를 뜬금없이 내어내온 것은 의도적으로 버센트가 한국을 무시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제목이라고 보여지죠.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가 7월 25일 날 했습니다. 25일이 한국과의 회담이었는데 24일 날은 싱가포르 부총리를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싱가포르한테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베센트가 28일과 29일 날그 중국 측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무역 협상을 여는데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은 그거 준비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만나면 아직 괜찮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8월 1일부터 관세 적용하는 건 맞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부동산 경제는 침체되고 제조업은 위축됐는데 계속 그 전기차 같은 거 일부 산업을 과잉 생산해 가지고 덤핑 수출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 문제를 세계에 떠넘기지 말고 해법 중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내수 소비 경제를 만드는 거를 좀 하라고 지금 이 협상에 이런 거를 먼저 언지를 주는데 이런 말은 이 바이든 정권 때도 그 엘렌 언니가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이미 여러 번 그 강조를 했던 얘기입니다. 수출만 해서는 곤란해요. 다들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자유 세계화 이런 거하고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의 내수부터 좀 키우세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3억이라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잘 산다. 도시에 몰려있는 대도시 사람들은 잘 산다 하지만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도농공 내지 이런 그 농민공 이런 쪽의 사람들은 지금 엄청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쓸 돈이 깎느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소비가 돌아갈 정도로 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미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 올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미국의 술수에 넘어갔던 거죠. 키신저부터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싼 인건비로 해서 소련을 그때는 견제한다고 해서 중국 키우기 이런 거에 말려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정학적 문제에 연결해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석유 구입 문제를 제기할 뜻도 시사를 했답니다. 중국 보고서 러시아하고 이란산 석유만 구매할 거야? 우리 미국도 이제 산유국이요. 요 얘기 할 거다 이거죠. 한미 회담보다 우선시되는 다른 일정이 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인데 25일 베센트 장관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를 통해 조만간 회담을 다시 잡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협상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단순한 일정 연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미국 입장에선 일본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을 시급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를 자유행위라고 하죠. 자유행위. 자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베센트 입장에서 속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우선순위 중국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골치가 아파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24일은 24일 그 싱가포르 총리 만난 거는 만난 거고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왕따 시키고 있는 거는 뻔한 얘기죠. 단독 미 하원 한국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직접 설명하라. 으름장 요것도 가로 열고 제가 의문보를 냈습니다. 아, 유럽연합에도 이런 디지털 시장법 이런 이름으로 그 우리나라는 이제 플랫폼 규제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EU도 그 적절한 내용을 답변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위에서는 그이 적절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취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이런 것들도 아주 무역 관세보다도 그 비관세 장벽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관 미국 의회의 공정위가 좀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통상장관인가 그 상무장관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을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국 언론은 베센트하고의 그게 연기가 됐어도 그 산업통상장관하고의 회담은 별도 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한국 국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상무장관도 그냥 찾아와 가지고 하니까 그냥 예의상 만나줬지 이걸 회담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조그맣게 면담을 했다.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그냥 얘기는 들어주겠다. 회담은 아니다 이거죠. 결론 내고 그런 거는 아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지금 앉아서 하기보다는 다 바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뭔 주저리 우리가 뭐 설명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 거지 동냥하는 기분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그 존심을 확 지금 죽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죠. 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좌파 정권 뽑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민 패배 리버럴한 결과 신체적으로 보수 회기를 일본 회의 지지통신 정치부가 7월 24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일본의 보수계 단체 일본 회의는 이번에 패배한 게 자민에 변질돼 있다. 리버럴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좌경화 쪽이다. 이런 거로 진단을 했네요. 국익경시 외교나 외국인 정책이 국민의 많은 불만을 초래해왔다라고도 지적을 했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리버럴이 정권을 장악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를 장악했기 때문에 거야 때보다 더 강하게 좌편향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일본 국민은 리버럴을 견제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회귀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리버럴이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중화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 정치인 새끼들이 전부 다 친중화됐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의 식민지화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 통계보다 약 한 달 느린 한국통계청이라고 해봤는데, 물론 7월 소비자 물가는 중간 속보치라고 돼 있긴 합니다. 7월 하순이니까 2.9% 상승을 했답니다. 전년 대비로는. 여기에 그 전년 동월비 생선식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마 우리나라에선 신선식품이라는 그런 그 야채 뭐 이런 거 뺀 소비자 물가니까 공산품. 근데 이제 2020년 기준 한국 그 6월 말 소비자 물가는 116.31로서 5월 대비는 오른 게 없는데 2023년 6월 대비로는 우리나라는 2.9%가 상승했다. 어,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여기에 그 품목별 것도 좀 제가 그 찾아봤는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3.4% 상승을 했고, 주류가 좀 올랐고, 의류 및 신발도 좀 올랐고, 주택 수도 전기료 및 연료 1.9%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52년 만에 대북 방송 중단, 헌법 4조 위배 이적행위 논란. 조문정 뉴데일리에서 7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외부 정보 차단하면 내부 변화 불가능. 상호주의 논리 빈약. 북의 이득만 줘. 국정원 헌법상 통일 책무 방기 비판 확산. 시민단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서.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북 계기마다 대북방송 중단 요구, DJ 노 문도 중단은 거부했었다. 이랬는데 이재명이가 되고서 국정원 장관이 이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라고 돼 있더라. 저기 말씀을 나중에 찾으면은 얘기해 보고요. 여기 있네요. 이종석 취임 10일 만에 대북 방송 순차 중단. 이종석이라는 친구네요. 국정원 상호주의 논리의 허점, 북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 전문가들 반헌법적 조치, 직권남용 이적죄 해당 소지, 이런 쪽의 취지로 이 현재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을 비판하는, 한마디로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뉴데일리의 뉴스이기도 하죠. 동맹파냐 자주파냐 했을 때 자주니까 주체사상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례적인 방문 중 연준 개조 문제로 파월 의장과 충돌, 금리 인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워셔쿨 워싱턴 특파원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연방준비은행이 그 세 군데 건물을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25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32달러로 증가했다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파월은 뭔 얘기요? 그게 다 그 25억 달러에 다 들어가서 이거 다 할 거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연방은행 보수공사까지 딴지 거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가가지고 한 얘기가 관 아니 그 금리 좀 내리래도 그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은행 그 보수공사 현장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또 공격을 하는 거죠. 말을 파벌이 안 들어먹으니까. 지진 속보, 나가사키현 최대 진도 4의 약한 강한 지진. 구마모토에서는 진도 3을 관측됐고 해일 걱정은 없다. 일본 웅본이라고 그러죠. 구마모토 고뭉자.
자관 나가사키 쪽하고 여기 요 구마모도 쪽에 4와 3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크게 뭐 피해는 없었다는 얘기고, 이시바 지킬 것은 지켰다. 관세 합의 설명. 일본이 뭘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본 미국한테 돈 줬다는 얘기겠죠.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지진으로 비하면 진도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지킬 것은 지켰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 규모로 그 정도는 우리 되는 거야. 이번에 그 약진한 그 참정당 극우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도 이제는 15석이나 참 돼가지고 여론상으로는 제2의 정당이 됐죠. 그러니까 뭐 가운데 이시바가 앉은 건 아니고 다 같은 수평적인 입장에서 앉아가지고 제2야당 입헌민주당 당수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총격의 로켓까지 발사, 태국 캄보디아 적경지 교전 47명 사상. 김성모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7월 25일 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매설한 지뢰에 군인이 부상했다. 태국 대사 추방 하루 만에 군사 충돌. 양국 모두 상대방이 먼저 공격. 적경지 고대 사원 놓고도 오랜 갈등. BBC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태국 대 캄보디아 상대방이 먼저 공격. 힌두교 사원 영유권 분쟁 역사도 깊다. 두 나라 모두 전면전은 부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분쟁 배경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의 감소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하는데 중국은 1대1로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뭐 베트남도 한번 방문했었고 나름대로 오랜 기간 또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었는데 태국이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태국 총리도 이번에 잘렸지만은 화교라고 돼 있고 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거 해서 중국인들이 팔려가고 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이 국경지대가 뿌라사 따문톰 이렇게 돼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태국 국경에서 그렇다면은 태국에는 러시아 입김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아니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대 야당 탄핵 남발에 대한 정식적 피해 이재명 및 더불당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보수 시민들은 없는 모양인갑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좌절감 유미 배상해야 시민 손해배상 승소. MBC 뉴스 7월 25일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105명이 연서해가지고 비상계엄 열어서 정신적 피해를 받는데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예요.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더불당의 행정부 강요 탄핵 낙말로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 보수 세력, 태극기 부대 같은 애들은 이런 거는 점스러워서 안 한다? 속내는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일 것 같습니다. 어, 뭐 민사소송이니까 돈을 안 갚아도 그만인데 글쎄요. 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전 대통령의 어떤 명예까지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전략 전술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누가 사주했겠지. 105명 연쇄해서 민사소송을 했으면요. 농심이 오사카의 기간 한정 가게 신라면 피하를 하고 있다. NNA라고 교토 뉴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오사카시 한쪽에 우메다 본점에서 백화점 신라면 팝업 스토어 기간 한정점을 오픈했다 해가지고 일본 측에서도 신라면 홍보하는 부스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 뭐 식당 같진 않아요. 뭐 사갈 수는 있기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라면의 그 원조인 일본에서 한국식 라면 매운 라면의 맛을 보여주려고 팝업 스토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패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에, 본 방송 내용의 그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어, 원래 제목은 다른 거였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보수적인 성격으로 방송하는 여자분인데 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 말은 좋다 그래도 자기 신변은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뭐 한국 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튜브로 뭐 인기를 끌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일단은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한국 내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정보 까는 거에 대해서 당신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겠지만은 일단 한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읽는 것은 이미 그 앞에 우리 관세 협상 이런 등등을 다 보고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한 것 같은데 한국을 지금 왕따시키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굵은 글씨 이재명이 얘기하는 실형주의는 친중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미 경쟁 이런 것들은 양다리론이라고 해서 제가 박지로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실용 외교를 하는 건데 이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김정은이하고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왕따 패싱된다는 게 왕따 당하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예측 방송일 것 같습니다. 시진핑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또 반중 친미 부부 방송입니다. 내용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어, 하는 것으로 덧붙여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전 수상의 부인이 시진핑을 이번에 깠다는 얘기.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솔직히 속으로는 암묵적 지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또 얘기가 나와 있고요. 태국의 그 전 총리의 그 딸이 또 총리가 됐는데 뭔가 중국하고 대화하는데 완전 사대주의적으로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해가지고 쫓겨났다고 이렇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구로 자치고 당속이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중국 항공우주과학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렸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솔직히 시진핑 정권은 별볼 일 없는 변방의 복건성 출신인데 그
골드만삭스가 키운 거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솔직히 듣게 되겠다 이런 얘기도 같고요. 이번에 그 시직 밑에 7인 군사위원회에서 그 복건선 쪽 대해방 그 그쪽 그 인물들이 다 그 숙청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사가 이제 그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거고 사실은 시진핑 그 측근인 이쪽 복건성 쪽 그 푸젠성이라고 보통 또 그러죠. 거기에 그 자기 측근들을 이렇게 해낸 것은 사실은 대만 침공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런 게 이제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방송은 이란을 그냥 놔두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날아갔을 때 미국의 이득은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이란도 지금 그냥 놔둔다. 그렇게 놔둬야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재명이가 자꾸 친중 성향을 봤을 때 벌써 이재명은 존재 가치를 하는 거죠. 한국의 미국의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왕따한다, 패싱한다, 뭐 한다 그래도 이재명이가 사실은 이적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자꾸 작용화된 정책을 해나갈수록 법인세 올리고 뭐 등등 하면은 이재명 정권과 한국의 부자들이 미국으로 떠나갈 것이다. 그게 미국 쪽에서는 이익이죠. 이미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민 건수가 계속해서 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은근한 양적 완화 군비. 저도 이게 거꾸로 된 그 지도를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북진 통일이 뭐 이런 뜻이 있는 거로 했는데 에, 미군 입장에서 보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 하노이 그 옛날 그 베트남 그 북베트남 쪽에 그 하노이를 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평택 기준에서 동경이 얼마 밀었고 북경이 얼마 밀었고 어, 여기가 그 몽골이죠. 울란바토르까지 얼마고 또 대만까지 얼마고 필리핀까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군사 작전 반경을 좀 표시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에서 내려보는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이조 우리 왕들의 시각인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부반성은 고수와 같은 또는 제가 현란한 상관관계 추론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근데 상당히 이 부부방송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상관관계 추론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란에 중독되고 싶지 않다. 왜냐? 그걸 수용할 만한 제가 IQ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는 인과관계 추론에 저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있던 일이고 사건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 모르고 지난 일들 속에서 잡을 수도 있었을 제2의 인생이었을 것이란 생각만 남게 된다. 라는 어디서 나온 대목이 마음에 들어서 저한테 적용을 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